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이 부분이 책을 찾아봐도 이걸 부르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미리 보기 슬라이드, 슬라이드 축소판, 미리 보기 슬라이드, 그리고 또 뭐 슬라이드 내비게이터, 슬라이드 탐색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슬라이드 탭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책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공식적으로는 슬라이드 썸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지 손톱인가 이게? 어쨌든 이거를 축소 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저랑 이 슬라이드 축소판 숨기기를 해보면 창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부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엇이든 그냥 이미지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깐만요. 슬라이드 축소판이라는 그림이라는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 위치는 화면 왼쪽에 표시되고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를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를 다른 분들한테 아니면 어린이들이든 설명할 때 페이지나 쪽 같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파워포인트에서는 파워포인트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안다면 제가 파워포인트 저 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얼만큼 아시나요? 이제 저한테 소그룹 강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한 3분 되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볼 때 그러면 혹시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뭐 슬라이드요? 이렇게 모르시면 파워포인트 정말 초보시구나 이렇게 이제 판가름할 때도 제가 대부분 슬라이드란 단어만으로도 아시는 분이 있고 단어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몰라도 하실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기능은 뭐 추가, 삭제, 이동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제,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등 기타 등등 할 수 있으며 뭐 이동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순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순서라는 말에 순서 등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해놓고 막 제가 정리하죠. 사실 이거 다 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또 자료가 왜 그렇게 계속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하여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요. 슬라이드를 처음에 배우실 때 개념이 안 서면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조금만 해보면 아세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분이 나올 때 제일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 슬라이드 축소판에서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는 좀 한번 안 보셨다면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일 탭 말고 우리가 보통 이 창을 뭐 슬라이드 편집창, 작업창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슬라이드 뭐 축소판, 슬라이드 탭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여기서 엔터를 꼭 치세요. 여기서 엔터는 여기서 엔터를 친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글 상자 안에서 되는 거고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꼭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축소판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홈탭에 새 슬라이드라는 이 아이콘 보이시잖아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새 슬라이드를 해도 되고요. 자, 우리 단축키 컨트롤 그러니까 뉴일 것 같잖아요. 새로운 거. 뉴는 새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거. 하나의 또 다른 파일이 생기는 거고 컨트롤 M입니다. 왜 M이냐고요? 그러게요.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야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물어볼 게 한 가지 더 생겼는데 기왕이면 이것까지 왜 M인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하는 방법 4가지가 지금 제가 해놨는데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엔터를 제일 많이 치게 되죠. 그런데 엔터를 쳐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랑 이 테마가 좀 달라요. 제가 막 받고 나서 레이아웃을 아예 그러니까 새 슬라이드를 아이콘을 하면 무조건 새 슬라이드가 들어가지만 요 밑에 조그만 꺽쇠 같은 스핀 단추 보이시죠? 이 목록 단추에 보면 종류를 그러니까 선택해서 아예 추가할 때, 그러니까 레이아웃까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레이아웃이 뭔가요?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레이아웃을 꼭 집을 지을 때 구조 같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레이아웃은 슬라이드에 포함될 내용의 배치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목 슬라이드, 제목 내용, 뭐 그림, 글, 뭐 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멋지고 좀 간결하고 머리에 쏙 들어오게 설명할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방법은 자, 여기 홈 탭에 제가 가고 있는 홈 탭에 레이아웃이라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라는 죄송해요. 슬라이드라는 홈 탭에 이 슬라이드라는 이 그룹 안에 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쳐서 이 레이아웃이 아니라 제가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여기서 바꾸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축소판에서, 그러니까 여기 축소판에서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축소판에서 해야 되는데, 작업창에서 하면 나오나요? 레이아웃이? 자, 작업창에도 두 개가 나옵니다. 작업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창에는 배경 서식과 레이아웃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업창에서는 원래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축소 여기서만 나오고 그런데 레이아웃과 배경 서식은 나옵니다. 그래서 축소판에서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축소판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업창, 그러니까 슬라이드 작업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사실 이거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 본인이 타이핑해서 제가 수업에나 아니면 드린 자료에 없는 거는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내 자료를 쌓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바꾼 거 보셨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였다는 거 지금. 그리고 새 슬라이드 아래 꺽쇠 스핀 단추라고도 하고 목록 단추라고도 합니다. 자, 클릭해서 레이아웃 이걸 뭐 갤러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레이아웃 갤러리를 지정해서 새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아예 슬라이드를 추가하긴 추가하는데 제가 이번에 비화면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아예 레이아웃까지 정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편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는 스핀 단추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록 단추라고도 말하기 해서 여기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복제가 편합니다. 그런데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습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자, 복제 말고 위에 복사가 나오지요.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아래이면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바로 아래에 붙여넣지죠. 복제와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한번 해놓으면 얘가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사할 부분, 붙여넣을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거기다 바로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만약 이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요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빨간 선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 있다면 빨간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 사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빨간 선 있을 때는 그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고 있었던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밤새 많이 아파가지고 자,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단축키로 하는 방법은 당연히 저 솔직히 단축키를 더 많이 씁니다. Ctrl C 했잖아요. Ctrl V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키보드는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복사 일과 붙여넣기 1이 더 편하신 분이 있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하시면 보면 붙여넣을 때 보면
옵션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붙여놓기 옵션이 있는 게 엄청 유용하죠. 아무리 유용해도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자, 붙여넣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고, 복제는 슬라이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복제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컨트롤 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단축키로 했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작업창을 클릭하고 막 빈 곳을 클릭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하니까 있나요? 없죠. 복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슬라이드, 이동, 순서 변경. 제가 복제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됐는데, 얘가 다른 곳에 필요해요. 그러면 이동할 때 가까운 곳은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동하겠죠. 드래그해서 어딘가에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슬라이드가 되게 여러 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죠? 이동은 제가 지금 복제하고 있었나? 이동하고 있었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건데, 자, 슬라이드를 드래그 앤 드롭할 때, 어딘가 빨간 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빨간 줄이 안 나타나요. 어떤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버전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정말 많을 때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창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그러니까 벌써 저도 이게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동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요렇게 이동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슬라이드로 봐서 요렇게 해서 편할 때도 있습니다. 빨간 선은 좀 전에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거나 할 때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끔 안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빨간 선이 이동할 때 예전에 저 분명히 다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리 이렇게 보셔가지고 내 거는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그리고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나타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으로 가보면 슬라이드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슬라이드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슬라이드, 그러니까 한 개는 당연히 그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축소판에서. 그렇죠? 축소판 이미지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15번부터 16번까지, 15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연속으로 돼 있을 때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클릭한 후에 눌러도 됩니다. 누르고 19번을 제가 해볼게요. 19번 클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가 다 연속으로 선택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16번, 18번, 20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럴 때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자, 두 번째 거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보세요. 축소를, 제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저기 한 16번까지를, 여기 6번째 슬라이드부터 첫 번째에서만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쉬프트 눌렀어요. 16번. 어때요? 전체 연속으로 되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할 때는 나 이거 선택, 이거 선택, 이거 선택. 비연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 이거 파워포인트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탐색해서도 쓰고요. 이거는 한글에서도 쓰고요. 엑셀에서도 쓰고요. 워드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국민 단축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신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연속, 비연속을 나타내는 Shift 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우리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유치한 사람이 맨날 빨간색 쓴다는데 전 좀 많이 유치한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복제라는 걸 두 개의 슬라이드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거든요. 얘 필요가 없어요.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삭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슬라이드가 똑같은 게 제가 여러분한테 좀 크게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바보같이 제가 좀 작게 하면서 보여드려가지고 잘 안 보이셨을 것 같다. 그죠? 제가 이렇습니다. 자, 요거 복제 이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되어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빨간색이고 하다못해 숫자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숫자도 약간 빨간색은 아닌가? 이게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은 아닌데, 자주색도 아니고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붉은빛이 도는 파워포인트의 자체 로고의 색깔이죠. 이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슬라이드 지금 삭제를 보여드리면서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이 더 잘하실까? 그러면 제가 삭제를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디 있지? 삭제, 그렇지. 자, 이거를 복제한 다음에 복제는 무슨 키로 했을까요? 컨트롤 D로 했습니다. 컨트롤 D로 했고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자,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겁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저한테 딜리트 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딜리트 키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키보드에. 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이거를 꼭 키보드를 넣어놔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놓고도 맨날 잊어버립니다. 자, 슬라이드 우리가 삭제까지 했다면 슬라이드 숨기기라는 슬라이드 숨기기라는 제가 하여튼 빈틈이 많습니다. 자, 슬라이드 숨기기란 이제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축소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슬라이드 숨기기란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는 포함해야 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 쇼를 할 때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긴 한데 약간 흐릿합니다. 자, 숨겨진 슬라이드는 파일에 없다?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숨겨진 슬라이드는 파일에 남아있지 않고 슬라이드 쇼에만 보인다. 그럼 X죠. 자, 슬라이드 쇼 보기를 실행할 때만 숨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제가 대부분 요런 거는 숨겨놓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우클릭하면 자 슬라이드 숨기기라고 이거 보이실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숨기기 마우스 우클릭 슬라이드 숨기기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그 숫자에 옆으로 사선으로 그어져 있으면 이 슬라이드는 숨겨진 거예요. 여기가 약간 흐릿하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제 눈에는 이게 잘 보이지만 이거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유용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손가락 모양 같은 거 이제 스마트폰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는 의미로 손가락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구를 되게 많이 쓰게 되니까 한 슬라이드에다 모아놓습니다. 물론 창밖에 살짝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슬라이드 숨기기를 할 이유가 있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닙니다. 자, 슬라이드 썸네일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숨길 슬라이드 검색기가 아니라 축소판 이미지라고 바꿔주시면 좋을까. 그림이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썸네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이라는 표현을 요새 유튜브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썸네일이라는 표현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축소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이건 축소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번호의 슬래시, 그러니까 사실 슬래시 아니고 제가 이것도 틀렸는데 역 슬래시죠. 그러니까 역 슬래시나 백 슬래시라고 하거든요. 얘네 백 슬래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서도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걸 이걸 보셨다면 영상을 안 보셨다면 안 고쳐져 있겠죠. 슬라이드가 숨겨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숨기기를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클릭하면 슬라이드 숨기기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이 짝대기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숨기기 해제 이렇게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취소라는 말이 오히려 맞나 싶은 거. 그러니까 숨기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숨기기가 됐다면 여기는 당연히 숨기기가 된 슬라이드니까 숨기기 해제 아니면 취소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슬라이드 보기 모드 변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단에 저랑 조금 여기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지금 현재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걸 눌러서 여러 슬라이드로 봤잖아요. 이거는 읽기 전용. 자,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건 슬라이드 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 밑에 하단에도 표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 기본북으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여기 보기 탭 보이시죠? 보기 탭. 보기 탭에 자, 여기 보이실까요? 제가 여기 이미지도 사실 여기도 넣어놨어요. 이미지는 여러분이랑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상단은 이 이미지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선생님, 저 이상해요. 슬라이드가 이상해졌어요. 라는 이제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개요보기가 편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마스터의 기본을 쓰면 여기 글들은 쫙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서 후회하게 돼요. 딱 글만 이렇게 개요가 나오면 사실 복사되고 이게 딱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제가 개요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다 하나씩 막 텍스트 상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꼭 지켜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 슬라이드를 하실 때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 지워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넣었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다녀올게요. 어차피 곧 있으면 설명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른 슬라이드는 아마 안 없앴을 것 같은데 자, 얘도 다 없앴네요. 제가 다 없앴네요.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봐야 되겠네요. 레이아웃에 보시면 자, 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 선택해서 하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이렇게 추가해서 지금 내용 보시고 타이핑을 해서 글머리 기호는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본인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정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꾸라 그러셔서 제가 압박을 느껴서 이 말하기 싫은데 만약에 제가 의지박약이긴 한데 정리를 잘하고 싶어요. 집 정리고 저는 뭐 물건 정리고 하다못해 이런 정리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정리했냐? 제가 사실 이거 몇 번 날려먹고 막 화가 나서 하기 싫은데 수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도움되고자 해서 제가 지금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하시다 보면 뭔가 잘못됐을 때 막 당황하시지 않고 하고, 좀 전에 제가 말한 방법을 했다면 여러분이 개요를 딱 보시면 이게 타이핑 시는 그 문장에 개요가 딱 나와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축소판은 뭐냐면 이제 또 요것도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얘를 이름을 한글로 뭐라고 부르지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여기 축소를 해봤더니 축소판 그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축소판 이미지라고 나오지는 않고 그림이나 이미지나 뭐 같은 거니까 같은 단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졌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번 슬라이드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 리본 메뉴, 그러니까 요게 리본 메뉴 같잖아요. 리본 메뉴도 얘도 작게 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드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설명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나오게 할 때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요 꺽쇠 있죠. 요겁니다. 자,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 꺽쇠에 대한 설명. 요 스핀 단추를 꺽쇠를 클릭하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 라인에 갖다 대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마우스 포인터가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대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래그를 해서 끌다 보면 사이즈를 얼만큼 해? 최대 사이즈가 이 정도거든요. 필요하다면 최대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축소판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최대 사이즈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깜빡 잊어버렸었는데 본인이 보기에 나는 작업창이 큰 게 더 좋아. 그걸 본인이 결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축소판 설명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진짜 많이 하시게 되면 구역을 정해 놓게 됩니다. 마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슬라이드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폴더를 사용해서 파일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역을 하게 되는 건 진짜 많이 이제 조금 초보자들은 사실 할 일이 없고 조금 하시다 보면 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게 됩니다. 저만 해도 배경서식이 지금 3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배경서식이 아닌 거 맞죠? 요약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수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일부러 틀린 것도 있어요. 일부러 틀린 것도 있지만 진짜 실수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요약본이라고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을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편리한 점이 꽤 있는데 이제 그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치만 이제 내가
그 같은 파일 안에도 약간 구분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폴더라는 표현, 그러니까 폴더라는 표현보다 구분철한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음, 여기 지금 폴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구분 왜 우리 구분철이라고 하나? 아니면 구분 스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처럼 약간 구역을 정해 놓는다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구분하는 데 하여튼 쓰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따로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구역 이제 구분에 대한 설명을 구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곳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뭐 구역 추가라고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구역 추가라는 걸 누르시면 자 제가 여기는 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제가 구역 추가라고 하면 제목 없는 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름을 하는 게 좋겠죠.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 모드라고 해봐요. 보기 모드라고 바로 타이핑을 치셔도 됩니다. 왜? 좀 전에 블럭이 잡혀져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그럴 땐 덮어 씌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기 모드라는 얘가 붙었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보기 모드예요. 그러면 얘도 보기 모드인지 한번 볼까요? 얘는 자 보세요. 슬라이드 얘는 제가 다시 또 뭐라고 할 거는 여기는 뭐더라? 그죠. 축소판 크기 조정 이렇게 해볼게요. 조정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제가 할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역을 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볼게요.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제가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정할게요. 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구역 추가를 해볼게요. 구역 추가를 해서 제목 없는 구역 그냥 1이라고 해볼게요. 아닌가? 빈 예제. 그래, 예제 연습하는 곳이니까 예제라고 할까요? 자, 이름 바꾸기.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가 저는 예제라고 했는데 얘도 다 예제인지 헷갈려요. 왜냐면 무조건 구분을 하는 순간 얘네들은 그 밑에 하이는 다 이해를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구역구역 하시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축소판 구역했고요. 구역 구역 추가. 그렇죠. 구역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름 바꾸기에서 하면 되고, 축소하면 구역 옆에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구역이라는 아이콘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게 있다면 구역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자, 구역 옆에 이름 옆에 만약에 자, 숫자가 나타난다고 사실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한꺼번에 잡아서 자, 보세요. 구역 추가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요약본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숫자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숫자가 나타났었나 봐.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바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안 보이실래요? 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자, 얘는 왜 그럼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왜 그럴까요? 구역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덮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가 한 개죠. 그렇다면 제가 구역이라고 해놨잖아요. 얘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역이라고 해놓은 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5개가 얘가 구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고 구역에 해당되는 곳을, 그러니까 일단 구역을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구역을 제가 슬라이드 5개라고 돼 있잖아요. 제거를 먼저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역 이름 이 3개잖아요. 3개를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구역 추가. 그래서 제가 구역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 바꿔 그러면 마우스 여기 대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제가 3개밖에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몇 개라고 나오죠? 5개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분명히 구역을 할 때 이 세 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얘는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얘 하위에 새로운 구역이 아니면 아예 구역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구역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숙소판에 아이콘 알아보기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제가 하나에 대해서 했는데 대보면 두 개라고 나오죠. 왜? 얘는 따로 이름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역 지금 슬라이드인데 구역 제거라고 지금 나오나요? 여기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하위의 거는 무조건 제가 다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구역으로 이해한다. 설명을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구역. 그렇죠. 이제 아이콘. 아이콘은 제가 이제 요렇게 역슬래시가 숫자에 그러니까 슬라이드분에 역슬래시 기호가 있다면 무슨 뜻이다? 역슬래시 기호가 있다면 숨기게 된 슬라이드라는 건데 숨기게 된 슬라이드는 파일에 포함되긴 하지만 슬라이드 쇼만 건너뛰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옆에 제가 해놨는데 숫자 아래에 있습니다. 옆이 아닙니다. 번호 아래, 그러니까 번호 아래에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 번호에잖아요. 이건 번호 아래에 이 표시, 별 옆에 있는 이 표시가 있다면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실행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축소판이 된다. 구역 이름 있잖아요. 구역이 설정된 건 이렇게 구역 설정된 것과 구역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만 보고도 여기 애니메이션 올려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경 서식은 정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 서식은 제가 따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길어지면 보시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숏컷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평균 30분짜리를 제일 많이 올리거든요. 30분 근저리 거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청률이 평균 시간이 3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쇼츠에서 원래 1분 하다가 3분으로 바꿨다고 제가 3분짜리도 있는 건지 3분을 제가 들어놓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랑 어떤 소통 창구로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업을 안 하시는데도 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저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또 딱 한번 찍을게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놓고 제가 하는 일이 요새 너무 바빠서 많이 못 찍긴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제 얘기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실습을 많이 못하면 저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영상도 일부러 꼭 찍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실력 차이가 사실 같은 그룹 안에도 실력 차이가 한 기본 3그룹 정도로 나뉩니다. 제가 이제 표현은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약간 3그룹 정도로 나뉘는데 그걸 잘 조절하면 뛰어난 강사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나 디지털 약자한테 저는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기초를 좀 튼튼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지칠까 막 늘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거 시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연습하셔서 본인 걸로 다 가져가시기를. 제가 오늘 밤새 컨디션이 너무 전날 안 좋아서 목소리에 조금 힘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좀 약간 방방 떠있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있어야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실까? 저 선생 오늘 왠지 좀 컴다운 됐네 이러면서 오히려 막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 선생도 저런 날도 있네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자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